네, 오늘 일요일이라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차분하게 BGM 없이 오늘 또 날씨도 촉촉하죠? 촉촉한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Elon thinking about all the ways he can change the world. 성공하시는 분들,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성공 이미 하신 분들, 저희 청취자분들의 중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없는 것.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없던 거.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은 그것을 또 한다면 그건 이제 아류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류이자 이류. 뭐 과한 말 아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없던 것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다면 세상에 없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리플에 투자할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9시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드디어 제대로 하나, 파행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패닉셀링은 괜히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들 본인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털리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지연전술을 SEC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저는 패닉셀링을 우리말로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는 네? 에라 모르겠다. 다 가져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1,400명인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6분 전에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조금 늦었는데요. 자, 리플 지금 아까 893원이었나요? 893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리플을 갖고 계시지 않고 리플이 정말 좋은 투자처인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고 투자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11분 동안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만족할 겁니다. 멤버십 가입하면 볼 수 있는 방송인데 그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등급은 여러분께서 저희 코인키스에 가격 매겨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일 그 저렴한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여러분이 리플을 갖고 있는지 또는 리플을 갖고 계실 의향이 있는 분이신지만 좀 구분 짓고 싶기 때문에 멤버십을 만든 거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이거 영상 오늘 만들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리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리플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리플 893원이네요. 좋습니다. 8B 구간 8B에서 9A 지금 5월 3일과 4일이 FOMC 또 3차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금리 0.5%포인트 아니면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는 말이 나온 이후로 이게 실제 회의에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그런 굉장히 불확실성 짙은 겁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올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올려야 됩니다.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도 올린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올리면 그거 호재 같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뱉어준 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뱉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5월 3일, 4일에 그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다.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은 가격 움직임이 좋은 거라고요. 당장은 뭐 순간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그 리플 홀더 분들이, 또는 리플을 아직 안 갖고 있지만 갖고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니까요. 그것에 맞게 저는 그 방송을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있으면 포모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어떤 제품도,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협찬도 붙고 그럴 텐데, 협찬 또는 광고가 붙을 텐데, 저는 있는 힘껏 광고해 줄 겁니다. 네? 제가 왜 쇼핑호스트가 되지 않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저한테 협찬을 맡겨주신 그 기업들은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면 포모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광고를, 제가 해주는 광고를 들으면 아마 가입 안 할 수가, 사지 않을 수가 없게 제가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확실한 것만 할 겁니다. 확실한 것만. 왜냐면 저로 인해서 저는 피해받는 걸 원치 않아요. 물론 뭐 유재석이 광고 있는데 그 광고가 이상하다고 해서 유재석을 욕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광고 있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돼서 뭐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냥 제가 검증하고 싶어요.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레퍼럴 있잖아요. referral. 제 채널, 레퍼럴 붙은 채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퍼럴 붙였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레퍼럴 본인 어떤 A라는 채널이 있다면 A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죠? 통해서 레퍼럴이 수수료라는 뜻입니다. 수수료하고 어떤 특정한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뭐 막 이런 거 해주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돈 벌어야죠. 그죠? 유튜브 채널이 봉사활동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에 덕지덕지 붙은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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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선물 거래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 거래, 레버리지, 이거 무조건 돈 잃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50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감정 섞어서 얘기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건 제가 막 농담 섞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 돈 빨리 버셔야 돼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제가 웃음기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배, 100배, 10배는 괜찮겠지.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도대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원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저는 그래서 레퍼럴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무슨 거래소 추천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잘 안 합니다, 그거는. 그 돈 많이 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저기 암호화폐 채널 운영하니까 얼마 저 수수료 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공개하면 조금 그러니까. 하루에도 전 10소통씩 메일을 받습니다. 10소통씩.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암호화폐 채널이라면 이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제가 만약에 방구석 유튜버였다면 저도 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하면.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 싫어요. 왜 저희 구독자들이 저로 인해서 그걸 해야 되죠? 저기 무슨 선물 거래를 해야 되고, 뭐 레버리지를 해야 되고, 괜한 욕심에는 저는 욕심 빼라고 말씀드리는 채널인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상식적인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구독자 적게 늘어도 상관없어요. 뭐 어제 어떤 댓글, 뭐 그런 댓글 있었다면서요. 저희 직원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채널은 한 20만 명 있어야 되는 채널 아닙니까? 저는 욕심 안 내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시겠죠? 그리고 레퍼럴 저희 채널에 광고하지 저기 메일 주지 마세요. 정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책 리뷰 해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책 리뷰 이런 거 저는 광고 안 받습니다. 아니, 안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철저히 검증해서 합니다. 뭐 코인원 합니다. 저는 합니다. 국내 4대 거래소잖아요. 합니다. 진짜 저 코인원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업비트 따라잡게 해드릴게요. 다 갈아타게 해버릴 거야. 코인원으로. 농담이고. 자,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고요. 오늘 SEC 리플 소송 올해 안에 끝날까?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리플 생방송이라서 제가 좀 편집할 수 없어요. 저희는 아시죠? 저희 방송의 특징? 저희 방송의 특징? 무대본. 두 번째, 무편집. 편집 없어요. 방송 중에 저 방구 끼워도 방구 소리 내보내잖아요. 대표님 방구 좀 그만 끼우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편집 안 합니다. 대본 없어요. 그냥 합니다. 이게 뭐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 방송의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그래픽 같은 건 제가 철저히 준비하죠. 그래픽 같은 거는. 저는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리플 법률 고문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고 좀 양해해 주시고. 2023년 해결될 것도 기분 나쁘신가요? 한번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2023년 어떤 의미인지. 리플의 법률가면 스튜어트 엘더라디가 미국 증권위원회 리플 소송이 2023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잖아요. 기대의 정의가 뭔가요? 저희는 언어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주죠. 영어 공부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말 공부도 시켜드립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을 바로 우리는 기대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그건 악플이 아니에요. 왜 우리 스튜어트 엘더라디가 2024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이해하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결되지 않나요? 그럼 2023년인데요? 그거 제가 이따가 좀 더 들어보세요. 자, 23일 현재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튜브에 따르면요. 스튜어트 엘더라디 트위터 SEC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리플사는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을 그러니까 이거 소송이겠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소송도 되고 사건도 맞죠. 맞습니다. 저는 소송을 할게요. 최대한 빠른 소송의 해결, 빠른 사건의 해결, 사건도 맞네요. 그죠? 노력 중이며 법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거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고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수. 저는 계속 여러분 최근에 고수란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두수, 세수, 내수, 여러 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여러 수를 내다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하수라고 하죠. 하수. 눈앞에 끄는 거야. 893원인데 892원 됐어요. 아씨! 892원인데 890원. 아씨! 그러나 두수 앞을 내다보는 한 중수. 두수는 좀 중수죠. 중수는 이제 8A, 8B. 8A, 8B. 그래, 8B에서 9A에서 8B? 뭐, 괜찮아. 중수. 고수는 그 이상을 보는 거죠. 리플사는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 또는 빠른 소송 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이며 법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목만 보면 기분 나빠요. 아마 제목만 보고 기사 클릭 안 할 것 같아요.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리더스. 리플 소송 2023년에 해결될까? 해결될 것이다. 기분 나쁘잖아요. 하수네요. 더 보셔야죠. 기대? 왜 기대하지? 약 올리나? 그게 아니고요. 최고의 빠른 이 내막을 아셔야죠. 두수, 중수시네요. 그건 이어서 SEC는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제가 한수 두수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우리는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외람된 어휘가 아니에요. 정말 고수가 되셔야 돼요. 정말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여러분 보험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보험
보험 안 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5년 뒤, 10년 뒤를 어떻게, 그때를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분들은 보험 들지 않죠. 또는, 또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죠? 돈이 너무 많아서 보험의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건희 회장. 예를 들어서 예를 얘기합니다. 보험의 의미가 없어요. 뭐, 보험금 받아서 뭐 합니까? 그냥 아프면은, 편찮으시면은 그냥 국내 최고의 그 1인실에서 빨리 치료하시면 되고, 뭐 차 타고 싶으시면 그냥 빨리 부가티 베이로 그냥 바로 그냥 현찰로 그냥 사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 보험 같은 거 필요 없죠? 자동차 보험 안 든다니까요. 안 들어. 아, 물론 보험을 들어야지 차가 나오니까 보험을 드시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노후 준비. 그죠? 그런 분들은, 보험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인생의 고수시죠. 인생의 고수. 인생의 고수다. 강방천. 저는 강방천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IMF의 충격은 우리가 2020년 3월에 느꼈던 팬데믹 충격에 몇 배 더하는 충격입니다. 그때 완전히 다 사들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그 당시의 분들은 하수분들은 미친 사람이다. IMF 때 현금을 안 갖고 있고 투자를 해? 미친 사람이다. 하수.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됐나요? 수백억대 부자가 됐죠? 고수시죠, 고수. 이 개념을 좀 제발 좀 저희 구독자분들 또는 진짜 열혈 청취자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우리 회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다 깨우치고 다 개몽되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95%는 계속 그럴 거고요. 5%만 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악플을 달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진짜 외람되지만 바꿔드리고 싶어요. 바꿔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또 그게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네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저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조그만 게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이런 자존심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발전 못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네가 뭔데? 너 5학년에 나보다 저기 밑에 있는 애인데 왜 지금 나한테 그런 자존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발전 못하고 이렇게 본인의 틀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인생에 틀이 없어요. 제 인생에 틀이 없습니다. 몇 살 때 결혼해야 되고, 몇 살 때 뭐 해야 되고, 뭐 재산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월급을 들어오면 몇 퍼센트는 저축하고, 몇 퍼센트는, 이거 누가 만든 틀인데요,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든 틀이죠? 본인들이 만든 틀이잖아요. 남이 만든 틀에 왜 제가 끼워 맞춰야 되죠? 맞잖아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아니, 제가 왜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죠? 취업이 힘들면 구급 공무원 해야 되고. 내가 왜 공무원 준비해야 되죠? 공무원은 정말 이 나라의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 저보다 좀 어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인생의 틀을 만들지 마세요. 인생의 틀은 꼭 그 그린벨트 같은 거예요. 진짜 과격한 말로 까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굉장히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 거예요. 굉장히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돼요. 고수시라면요. 멀리 내다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조카가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조만간 조언해 주려고요. 무슨 말씀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고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리플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누가? SEC가.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 특히 딜레이 택틱스, 지연 전술을 동원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동그라미. 미국 로펌 허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허건 SEC 리플 간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so far so good, record growth, 기록적인 성장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15개월 전 갑자기 시작됐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나왔던 일이니까 빨리 하는 겁니다. 리플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할 것이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박상기가 아니다. 박상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까부시려고 했다. 그래놓고 본인은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위선이다. hypocrite. 갈링하우스는 또 이날 트위터, SEC는 자신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을 뒤처지게 하고 있다. 정책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가격은 이랬다. 기분 나쁘니까 밑줄만 긁고 읽지 않겠다.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또 리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기분 나쁘셨으니까 894원이다. 8B입니다. 리플 호들러 분들께 방송 마치기 전에 마무리 멘트 이렇게 하세요. Let people doubt you. You'll prove them wrong. Let people doubt you.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하게 내버려 두세요. You'll prove them wrong.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할 테니까요.